총 3천만 원 있는데 1천만 원은 남편이 가져가고 예상퇴직금 2천만 원은 아내가 수령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재산분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5천에 4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네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총 재산의 8대 2를 요구하는 거네.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죠. 네, 8대 2를 요구하는 거고 양육비 없이 8대 2. 어이없는 주장이죠, 지금 사실. 양육비 없이 8대 2. 남편의 퇴직금을 그냥 일시불로 2천만 원을 다 받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서 이제 몇 대 몇을 받았으면 좋겠냐. 그냥 최소한의 양육비를 주고 얼마나? 30? 월 30을 네, 주고 네. 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2천만 원을 네. 받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네. 적금 우리 1천만 원만 가져가고 월 30씩 그렇게는 받아라 이 어떻게 얘기잖아요, 생각- 그렇죠? 가령 3억 4천이 아파트 가치잖아요. 근데 그중에 만약에 내 기여도가 뭐 30%다. 그러면 나는 남편한테 1억을 받고 남편이 그 집도 가지고 대출도 갚는 거예요. 명의대로. 아, 그 집을 갖는 거예요? 그거 집값은 명의대로. 계속 오를 텐데. 그쵸? 이제 집값이 오를 거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내가 일단 3억을 다 가져갈게. 집값이 오를 거잖아. 너는 거기 살고 오르면 그걸 가져. 이건요? 똑똑했죠, 조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아이 뭐 이런 거 샀어. 주는 대로 먹어. 말만 해. 내가 저렇게 말할 것 왜 놀라셨어요? 저렇게 많이 뭐요? 제가 저렇게 말한 줄 저도 몰랐어요. 네. 나 그냥 청소기 안 사고 이번에 로봇으로 살 거야 알고 있어. 알아본 거 있어. 그러니까 누가 부시래? 그러니까 내가 부시게 만들래? 아 부시게 만든 거야 내가? 화나면은 다 부셔? 온 세상 사람들 화나면은 물건 다 부시는구나. 응? 제발. 내가 샌드백 사달랬잖아. 그래서 화나면 때린다고. 아 주문해. 지금 당장 주문해줄게 그럼. 핸드폰 내놔봐 주문해줄게.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그래. 이 샌드백 살 돈은 있는데 나한테 보내주는 300원도 아까워가지고 네가 빚만 안 좋았으면 이럴 일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했잖아. 내가 어릴 때 그냥 멋모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런 거지. 빚이 있으셨구나. 근데 나 만나기 전에 청산을 해놓든가 아니면 나랑 혼인신고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지. 연주야 나 사실 이 정도의 빚이 있다. 네, 제가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고소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심각한 상황이시네요. 네. 저거 진짜 사기 결혼 당한 거다.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개인적인 빚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숨기고 결혼을 한 거죠.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한 집에 합쳤을 때 그때 집으로 날라온 서류들을 보고 그때 남편이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뭐 알바도 나가고 근데 나는 화나는 게 그거야. 너 나한테 뭐라고 했었어? 혹시 이거 말고 더 빚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없다며. 근데 그렇게 해서 없다 한 게 8번이나 더 날라왔나? 집에 서류가? 내가 사람이 안 돌게 생겼어? 2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약간 주기적으로 보증보험에서 뭐 900만 원, 어디서 막 800만 원, 뭐 1000만 원 9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불어난 빚이 이자까지 해서 4천, 5천이 됐었고 저도 정말 몰랐던 부분이 계속 나왔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대출도 안 나오고 통장도 다 막혀가지고 그때 당시에 월급 내 계좌로 돌렸잖아. 내 개인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그렇게 해서 달달 130씩 상환하고 빚이 생기기 전에는 제가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 쓴 상태였고 이제 집안의 서류들이 날라오면서 너 계좌 내 걸로 돌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무한정으로 이제 신뢰가 바닥으로 이제 떨어졌고 돈 관리를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돈 관리하고 용돈을 주게 된 거고 빚을 다 갚았다 한들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이 사람은 배신자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약간 그 생각이 계속 가슴속에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았지. 일주일에 2만 원 받았었지. 130만 원씩 내야 되니까. 어디서 가면을 쓰고 결혼한 주제에 이렇게 말이 많아. 너는 나를 기만했잖아. 넌 날 속였잖아. 어? 빚만 안 터쳐왔으면 난 솔직히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 나는 시발점이 솔직히 빚이잖아 우리가. 맞잖아. 아니야? 빚은 다 깠어요? 네. 죄송해요. 월급으로 어? 네네. 그거는 잘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빚 있다고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그건 틀림없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재산 분할해야 되잖아요. 두 분 재산은 뭐 지금 적금 하나 든 거 있고 어느 정도? 1,000이요. 1,000만 원 이렇게 쓰시고 보증금이 1,5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저희 친엄마 친정에서 네네 돈이고 가정가구도 친정에서 해주신 거고. 네, 총 500에서 600 정도로 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 돈은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갖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특유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다 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부 공동생활 중에 내가 전에 가져온 게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배우자가 기여를 한 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남편이 채무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채무를 상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내 특유 재산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번 해봄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볼 수는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남편이 빚이 없었다면 저희 엄마 돈은 찢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 네. 아 그래요? 네. 와 남편이 빚 좋은 게 다행이네요. 아닌가? 와 비주얼이 다행은 아니죠. 다행은 아닌데. 남편 앞으로는 그럼 재산 아예 된 거 없고 근데 남편 이제 퇴직금이 2천이 걸려 있는데 네. 그거를 좀 반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그래서? 빼내는지. 퇴직금 2천만 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혼할 때에는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금이 있다고 보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현재 퇴직금을 IRP 계좌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익률이 내가 운용하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돈 조금 주려면은 이 운용 수익을 최저위험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이혼 최대한- 당시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서야지. 완전히 막 2점 몇, 막 그렇죠. 1점 몇.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알게 되면 그거 자체를 또 소송을 이거 걸어서 나가면 다시 또- 할 수 있겠지. 네, 아. 일단 주장할 때에는 조정에서 보증금이랑 가전 가구 이거는 우리 친정 엄마가 준 돈이니까 이거 그대로 내가 일단 다 가져가고 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적금 1,000만 원하고 그다음 퇴직금 2천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2대1로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남편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더는 안 되겠다. 더 가져오는 거는 불가능이겠죠? 더는 안 돼요. 이것도 많이 주장한 거예요. 다 갖고 오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 아예 돈은 안 돼요. 정신 피해가 너무 심해서 저는 다 가져오고 싶은데. 저는 재산을 일단 다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은 지금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어떻게 주장하신 게 있어요? 다 가져와라. 아, 다 가져가겠다 전부 다? 네. 너한테 나는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다 가져와라. 다 가져야 되겠다. 빚만 안 터쳐왔으면 난 솔직히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 나는 시발점이 솔직히 빚이잖아 우리가. 맞잖아. 아니야? 근데 저도 거기서 구두로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싫었으니까 너 다 줄 테니까 돈 욕심 없다. 니 다 가져가라 그냥. 그 대신 이혼만 해달라. 그건 사실은 재산 분할 약정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아. 그럼 평소에 그 와이프가 각서, 대가 막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 지장을 항상 찍었어요. 아, 그런 거는 사실 다 무효예요, 다. 민법 무효예요? 103조에 따라 다 무효예요. 아내분의 경우 전업이고 우리가 일을 다 하고 있고 부부간에 공동 형성된 재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최대 5에 5, 최대 5. 아, 현근 씨는 당연히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분할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아니, 근데 재산 분할에서 지금 뭐 그렇게 욕심이 없는 거 아니셨어요? 변호사님 뵙기 전에는 아 정말 내가 다 잘못한 거니까 내가 100% 책임을 안고 이 친구에게 내 재산적인 거든 뭐든 다 주고 끝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네. 아, 지금 그러면 아니네. 지금은 좀 명확하게 따져가지고 재산 분할 하고 그럼요, 싶다라는 그럼요. 입장이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네. 그거는 아내분도 아셔야 돼요.
남편분이 뭐 욕하고 폭행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이라는 건 너무 인정이 되고 네. 남편이 원래 해야 되는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 삼을 게 없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변호사님하고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내가 전적으로 다 줘야 될 게 아니구나. 이게 어깨가 쫙 올라갔어요. 네. 아, 나 그래도 가져갈 수 있네.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마. 그러니까 알겠냐고.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었는데 오늘 됐네요. 이분이시잖아. 아니야? 그건 뭔데? 네, 저의 현재 이혼 의사는 0.0000001%입니다. 네. 다만 아내분한테도 상당한 귀착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따져주세요. 네. 정확하게. 절대 안 되죠. 재산 문제 같은 경우는 끝까지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최소한의 금액은 내가 요구할 수 있다. 막상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계산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워서 싫어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게 가장 궁금한 건데 변호사분 선임했을 때의 선임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기간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이분은 이혼하겠는데? 이게 돈이 걸려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돈만 많으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너무 달라가지고요. 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혼 사건의 난이도나 그 재산 분할의 액수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리고 보통 기간은 1년 정도는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 500에서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건 지금 진짜 변호사마다 너무 달라가지고요. 네, 그거는 감안하고. 저는 500을 못 하고요. 그러면 재산 분할과 양육권인데요. 보통 이제 양육권 부분을 먼저 다툽니다. 아이의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양육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의사이신가요? 이혼하게 된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빠에게 넘겨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금전적으로도 남편이 더 잘 벌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좀 더 여유 있는 곳으로 애가 자라면 환경적으로 그게 더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를 계속 보게 되면은 저는 혼란만 올 것 같고 아이한테도 아예 면접 교섭권도 아예 없이 연락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크기는 하지만 이혼하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여건도 되지 않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남편이 동의를 한다면 뭐 양육비도 지급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제가 아이를 안 보고 남편이 데려가는 조건에서도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 네, 그건 줘야 돼요. 아이를 안 봐도 줘야 돼요? 면접 교섭을 안 해도 양육비는 줘야 돼요.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예요. 정말 최소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혼한 이후에 정말 나는 경제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소득이 빵원인데요. 네네.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양육비로 줘야 돼요. 최소 40인가요? 네. 근데 상대 측에서 양육비 주지 마라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줄 수 있어요.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면 안 줘? 합의가 되면 안 줘요. 남편이 근데 그렇게 오케이를 했어요. 양육비 안 받겠다고요? 네네. 예, 저희 뭐 남편분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뭐 아이 양육에 있어서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양육비는 일단은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 양보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네네.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조율이 그냥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양육비를 포기한다 이렇게 하기엔 조금 어려운. 저는 근데 합의가 이제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이제 법정에서 말이 달라진 걸 보고 역시 진짜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요구할 거 다 해야겠다. 그냥
나 변호사님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알았고 독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경제적 상황을 좀 이해는 고려하여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양육자로는 아빠가 지정되는데 서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의 의사가 일치되어 있네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집 보증금입니다. 집 보증금 1,500만 원 하고 아내가 마련했던 가전 가구 그 외에 적금 1,000만 원 모은 거 하고 예상 퇴직금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이 집 보증금하고 네. 지금 집에 있는 가전 가구가 가구. 친정 어머니가 다 이제 결혼할 네. 때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특유 재산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은 아내가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방향으로 네. 재산 분할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상황에 특수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남편분이 채무를 밝히지 않고 결혼을 하고 이후에 밝혀지는 과정에서 아내분이 정말로 살림을 쪼들려 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빚을 전부 다 상환해가지고 남편분 빚이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그런 기여를 좀 인정해가지고 총 3,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은 남편이 가져가고 예상 퇴직금 2,000만 원은 아내가 수령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재산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아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원래 엄마가 해줬던 보증금 1,500만 원, 가전 가구는 그냥 내가 그대로 가져가고 네네. 3,000 중에 2,000을 내가 가져가겠다. 가져가겠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 5,000에 4,000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네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총 재산의 8대 2를 요구하는 거네.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죠. 네, 8대 2를 요구하는 거고 양육비 없이 8대 2. 어이없는 주장이죠, 지금 사실. 없이 8대 2. 거의 9대 1 수준인 겁니다. 공동생활에서 뭐 거의 80% 가져가겠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너무 무슨 소리지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걸 다 관철시키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조정이라는 것은 제가 근데- 일방만 양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저기 아내분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일단 알고 계시긴 하신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저 네. 갚은 채무가 뭐 작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이 저희 총 재산 금액 정도 거의 상응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기존의 채무가. 채무를 연주 씨가 갚은 건 아니잖아. 그죠,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돈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진영근 씨가 벌어서 갚은 거니까 같이 갚은 이제, 거죠. 일단 주장할 때에는 조정에서 남편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가져오겠다. 그래서 2대1로 내가 2,000만 원 가지고 남편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조정에서는 높게 주장해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조금 다소 과할 수 있는 팔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빚을 속이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더 많은 자산을 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면 이건 허리띠 졸라 매가지고 아내가 정말 극복하고 노력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기여를 조금 인정해 주십사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거의 일주일에 용돈 3만 원 하면서 같이 청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는 한 명이 졸라맨 게 아니라 다 같이 졸라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아끼고. 그게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다 청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우리 진영구님은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제 와이프가 허리띠를 졸라 매서 네. 제 빚에 대해서 갚은 부분은 상당수 기여도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데 있어 생활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면 충분히 감안하고 받아들일 의향이 있겠지만 제가 쉬는 날에 저도 제 시간과 제 육체를 할애해서 투잡을 뛰면서 제 별도의 부수입으로서 해결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는 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 저는 사실 8대 1라는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저희 7대 3 주장합니다. 저희 7대 3. 어디 갔지? 저희가 7이고요. 저희가 7이고요.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역시 돈 앞에서는 사랑이고 뭐고 없구나.
연주 씨가 7대3 듣고 표정이 확 변하는데 무섭습니다. 절대 저는 합의를 아니 말씀하세요.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네. 그 7대3이라는 게 저희가 7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7대3. 항상 했던 말이 나는 이혼할 때 나는 재산이며 나는 양육비면 다 안 받아도 돼. 그냥 난 너랑 싸우기 싫으니까 그만 살자.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뭐지? 아 역시 내가 그 빚을 져왔을 때 그 배신자 느낌을 한 번 더 받은 느낌. 계산기부터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얘기해보겠다. 내가 더 이익 아닌가. 실리적으로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혼인 기간 6년 중 남편은 거의 아이를 못 받고 제가 다 육아를 케어한 점. 잠깐도 아니고 주말도 거의 안 받고 진짜 24시간 근데 이 부분은 저희 남편 쪽 얘기도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육아 근데 관련. 제가 다 육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거는 인정합니다. 100%. 근데 이후에 제가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양육에 대한 양육비도 저는 일절 안 받겠다. 감안하겠다. 당신의 상황을. 그렇게까지 저는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추후에 앞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남은 15년 그 동안은 제가 양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조금 해주십사 합니다.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만약 빚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빚이 없었다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빚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을 어떻게 다 모을 수 있죠? 그 돈을 다 모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한 거에 대한 들었던 부분도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돈을 못 모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곱절로 모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빚이 없었더라면 혼인 관계 중에서 제 옷을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처녀 때부터 원래 알뜰했고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시적이지가 않잖아요. 결국에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걸로만. 뭐 이거 충분히 이해는 이해는 되는데 근데 여기 문제가 네. 아까 그 가꾸드로 어머니가 해주신 거 빼고는 그 모든 돈을 사실 우리 남편이 번 거예요. 진영근 씨가 이제 번 건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냥 적금만 가져가고 전 퇴직금이 제가 갖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 그동안 저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은 피해는 조금- 받았을 것 같은데. 피해 의식에 젖어서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가져감으로써 보상받겠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굉장히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연주님은 아이를 아빠가 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분할이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아빠랑 살겠어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지금 급여보다 훨씬 더 뛸 거고 본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가요? 현근 씨는 양육비 안 받고 얼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대 몇? 네, 저는 그냥 가져온 것만 그대로 가지고 나가라. 내가 번 건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 그냥 가져온 것만 그대로 가지고 나가라. 내가 번 건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 그게 가져온 것만 가지고 나가면 5천 중에 2천 가지고 나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6대4. 그냥 일단 최대한 그렇죠. 제 선에서는 양보가 된다면 3천 내가 3,000은 가지면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6대4네요. 근데 사실 양육비가 꽤 오래잖아요 지금. 사실 15년이 남았어요 양육비가. 네네네네. 그 얘기를 합니다. 저쪽 반대편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주장할 게 있는데 그냥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주고 남편의 퇴직금을 그냥 일시불로 2천만 원을 다 받는 아니 거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는 게 문제 아니라 네. 전체에서 이제 몇 대 몇을 받았으면 좋겠냐. 그냥 최소한의 양육비를 주고 얼마나? 30. 월 30을 네, 주고 네. 월 30을 네, 주고 네. 그러니까 집 보증금과 네.
그다음에 매달 30. 가정 가구, 그다음에 퇴직금 2천만 원을 네. 받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네. 적금 우리 1,000만 원만 가져가고 월 30씩 그렇게는 받아라 이 어떻게 얘기잖아요, 생각? 그렇죠? 네네. 그러면 다시 1,000만 원 떼고 다 10% 가져가면 아니죠, 8대 아, 2. 네네. 그렇게. 그렇죠. 네. 재산 분할은 8대이고 대신 양육비를 30만 원씩 월 주겠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예상 퇴직금은 아직 뭐 받지도 않은 거니까 본인이 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 지금 없는 거를 만들어 줘야 돼. 저는 당장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혼할 때 일시불로 받는 걸 원하고 예상 네네. 퇴직금을 전부 다 네. 일시불. 네. 있으면 모르겠는데 있지도 않은 걸 대출 받아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우리 저 남편은 이혼과 동시에 빚을 다시 져야 되는 다시 되는 상황이 내가 갚아준 빚 그대로 져라. 약간 이런. 네. 그러니까 물론 아내분이 여기서 좀 더 말을 좀 세게 하셔가지고 2천만 원 다 가져가야 돼요 하셨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은 내가 이렇게 당신이 빚만 갚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했으니까 모은 돈에 나의 기여를 인정해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우리가 양육비를 안 받고 사실 퇴직금은 나중에 열심히 더 일해서 퇴직금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고 양육비는 15년이에요. 매달 그럼 30만 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그게 지금 4천만 원이 되는 수준이에요. 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양육비 30만 원을 15년 동안 지급하면서 내가 퇴직금 2천만 원 가져가겠다. 그게 왜 그걸 주장을 하세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 안 맞는 얘기잖아요. 30 주고 1,500.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인데 사실. 그러면은 저희가 네네네네.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 하고 그럼 지금 3천만 원 지금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반절 1,500, 반절 1,500. 그게 무슨 소리? 1,500 가져간다. 네. 아 원래 2천 빼고 나머지 3천 중에 1,500? 보증금하고 가구 그렇죠, 빼고. 맞습니다. 예, 가구 네네네. 빼고 3천 중. 네. 뭐가 달라 똑같은데 아까 1,500 줄은 거죠. 2,000에서 1,500으로 지금 줄인 거죠. 500 500 더, 줄었네. 그렇죠. 500 줄였는데 근데 근데 거기에 양육비를 아무튼 저는 30만 원 양육비 준다는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양육비 드린다는 거예요. 법을 잘 모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뭐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근데 이 퇴직금은 이제 지금 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언제 가서 받을지도 모르는 퇴직금인데 현재 이 두 분의 재산은 엄밀히 따지면 2,500만 원이에요. 가전 가구는 사실 저거 팔아서 500만 원 내가 볼 때 안 되거든요. 그럼 2,500만 원인데 1,500 정도 대출 받아서 가져와라라는 얘기거든요. 예? 전부 다 내놓고 대출 받아서 1,500. 이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예? 맞습니다. 우리 연주 씨 얘기는.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죠. 재산 분할이 아니라 그냥 전액 갖고 오고 빨리 가가지고 대출 받아서 더 가져와. 이 얘기인데 이게 뭐 분할이 아니라 그냥 그러면 있는 거 다 내놔 이거. 애까지 키웁니다. 그러니까요. 빚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조정, 뭐 협의라면 뭐 우리가 서로 좀 양보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해야 되는데 글쎄 이거 나래도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우리 소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나래도 조금 퇴직금은 어차피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없는 돈이니까. 저희 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생각했네요. 네. 많이 네. 배려해서. 많이 배려해서. 네, 아, 직접 말씀해 보시죠. 기대됩니다. 뭡니까? 지금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퇴직금은 아예 안 받고 어차피 받고.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없는 돈이고 없는 돈이니까. 네, 네. 그리고 양육비는 15년 동안 지급을 하고 30만 원을 30만 원 매달 나중에 해서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엄마 소득에 맞춰서. 네네 제 소득에 맞춰서 네. 힘들면은 안 되고 네네네. 그래서 소득 그리고 수준에 맞춰서. 맞습니다. 예.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적금은 1,000만 원을 다 가져가고 1,000만 원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네. 대출 네. 빼고 전 재산 깔끔하게 몸만 애랑 같이 나가라. 전 재산은 내가 받고 당연히 근데 전 아까 재산은 받고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양육비 주겠다. 양육비 30은 30 주긴 주겠다. 예. 아, 네, 하고 많이 소득이 봐줬네. 늘어나면 그래도 대출 안 받는 게 어디예요? 부담이나 이런 건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냥 아이 데리고 나가면 되니까 그냥 나가면 돼. 30만 원 받고 매달 그냥
거기서 집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거기 밖에 그거 열고 어차피 뭐 옷 밖에서 입고 나오면 되니까. 제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그러니까 몸만 싹 빠져나가고 매달 30. 네네네. 예, 딱 다 털고 나가라. 다 털고. 어차피 투교 재산은 뭐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말도 하지 말고 네. 공동재산도 말도 하지 말고 아무튼 다 털고 나가라. 깔끔하게. 어때요? 그래도 뭐 아니 그렇게 나쁘지 않아. 왜냐면 올 30 받는 게 쭉 따지면 10년 하면 9천 원, 400에 거의 5천이야. 말도 하지 그게 나아. 저희 근데 그 남편분 사실은 그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사실 양육비를 안 받을 생각이 있었고 본인이 다 케어를 하겠다라는 강한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양육비를 오히려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기대하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뭘 양보? 1,000만 원 저희 주신다고 30, 합니다. 예, 달에 30 받고 깔끔하게 애랑 그냥 같이. 나간다? 예, 어차피 화장실도 못 쓰기 때문에 깔끔하게 빠지도록 하긴 뭐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하긴 어차피 뭐 그 집에서 별 적게 없으니까. 네?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걸 뭐 아주 대단하게 저희가 그거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남편이. 감사합니다. 그러네. 또 생각해 보니까 네, 어차피 맞습니다. 거기 똥도 못 싸는데. 네, 뭐 거기서 한 점 뭐 합니까, 거기. 거기서 본인의 흔적이 없어요. 어차피 들어간 적도 별로 없고. 네. 솔직히 제가 억지가 좀 있었어요, 사실. 네. 혹시 줄 이양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떠봤다? 약간 남편을 한번 떠본 거지 그거를 진짜 뺏어오자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30도 솔직히 속으로는 적게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얼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적금은 가져가시고 네. 양육자는 아빠가 하되 하되 월 30. 양육비를 엄마가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네. 굉장히 그 만약 법원에 오면은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통 크게 합의해줬죠. 진짜. 예. 이렇게까지 합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다투시면서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지금 이런 거 논의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아이는 이제 아빠랑 서울에 가서 살고 그러면 아이를 본다고 해도 얼마나 자주 보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을 두 분이 이렇게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이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지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캠프는 뭐 이혼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같이 살으라고 권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은 두 분이 알고 있거든요. 그 결정은 두 분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이 진심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정답일지. 이혼하신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숙려 기간도 미루면서 이 캠프에 오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했잖아요. 그 점을 아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변호사님 뵈러 이 방송 온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영광이에요. 여기 캠프에 오게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변호사분 만나는 거였거든요. 상담 가기 전에 제가 기억력이 없어요. 제가 원래 막 뭘 적어서 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A4 용지 한 장이 부족할 정도로 계속 적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지 하면서 일단 실속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조건은 무조건 속속 다 가지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적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편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이혼하게 되면 집이나 이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명의가 일단 남편 명의예요. 네. 좀 불리해지는지 궁금해요. 명의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불리한 건 없어요. 없어요? 다행이다. 근데 일단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고 다 남편 것도 아니고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다 내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을 매수할 때, 살 때 누가 돈을 얼마나 보탰고 그리고 대출 원리금 상환을 어떤 돈으로 어떻게 했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집 자산이 한 전 정도 가치가 있나요? 그렇죠? 네. 대출이 한 정도 있대요. 3억 4천 정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집에. 네. 분양가는 어떻게 냈어요?
대출을 받으셨고. 뭐, 네,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양가의 지원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서. 네. 근데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긴 하네. 그러면. 네. 그러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빠지진 않아요. 집 명의도 남편으로 한 게 대출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받아본 적도 없고 전 받기가 싫어요. 남편 의지로 오게 된 거거든요, 이 집을. 네. 그래서 대출이 생겼잖아요. 네. 전에 서울 살 땐 대출이 없었는데 네. 그럼 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명의고 저는 대출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가령 3억 4천이 아파트 가치잖아요. 근데 그중에 만약에 내 기여도가 뭐 30%다. 그러면 나는 남편한테 1억을 받고 남편이 그 집도 가지고 대출도 갚는 거예요. 명의대로. 아, 그 집을 갖는 거예요? 그거 집값은 명의대로. 계속 오를 텐데. 그쵸?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이래저래 많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 지분이 가지고 싶다 하면 대출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아, 변호사님 그럼 집만 가져오고 대출을 안 가져오고 쓰는 아니요, 거구나. 저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집값이 오를 거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내가 일단 3억을 다 가져갈게. 집값이 오를 거잖아. 너는 거기 살고 오르면 그걸 가져. 이건요? 똑똑했죠, 조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똑똑했죠. 생각 못 하셨구나. 재산 분할은 현재 시점 기준이에요. 현재? 그러면 5대 5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5대 5도 아니에요? 네. 지금 결혼 생활이 우리 7년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7년 이상이 되면 이제 5대 5라고 들었거든요. 네이버에서. 저도 나름 알아봤어요. 만나기 전에 나름 공부를 했어요. 몇 년 지나서 무조건 5대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정보예요. 아니구나. 알려줄게요, 제가. 일단은 중요한 건 5대 5가 무조건 나오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네. 5대 5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저는 불리한 입장이다 하니까 나 돈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네 하면서 계속 속으로 걱정했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네. 와이프가 경제 활동을 이제 전혀 하지 않았지.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한 지가 지금 한 6년?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5년을 안 했으니까 와이프가. 네. 우리가 7대 3 정도까지만 양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이 만약에 7대 3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따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때는. 남편하고 따로? 네, 분명히 할 거예요. 5대 5 할 것 같아요, 남편 성격은. 5대 남편 성격이 5대 5를 할 것 같다고요? 네, 남편 성격이. 이제 상담 전에는 제가 한 뭐 8대 2 정도까지 생각했고 와이프 좀 단순해서 5대 5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 꼬치꼬치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하면서 할 성격이 전혀 아니고 귀찮아서 5대 5 할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또 재산 분할할 때는 현실적으로 안 그렇게 되거든요. 안 그럴 것 그럼 차를 줄게요. 아버님 명의거든요. 차를 줄게요. 아버님 명의 차는 원래 아버님 건데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원래 아버님 건데. 네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맨날 제가 카페충이에요. 1카페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대형 카페 찾아다니고 신상 카페 무조건 가야 돼요. 식당 가고 카페 가고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3년으로 따지면 이게 다 친정 카드예요. 친정에서 네, 내주셨다. 3년 동안. 이거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이걸 뭘 청소해? 위자료 청구. 여태까지 3년 동안 도와줬잖아요. 돈을 물질적으로. 아니에요? 이거 너무 당당히 얘기했는데. 그 위자료 청구는 너 때문에 결혼 생활이 깨졌어. 당신 책임이야.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라는 게 위자료예요. 이건 빼고. 그러면은 이제 저도 목돈이 생기면 그쵸, 회사에서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그것도 저 공동재산이죠. 네. 근데 이제 아예 상관없는 재산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네. 내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됐어. 그것도 재산 분할이냐? 그건 아니에요. 복권이 되신 게 있다. 그건 남편 재산. 그런 사실. 매주 로또를 사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위로금이라든지 이게 제 노고에 대한 보상이니까 100% 제 돈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양육 만약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조건 양육은? 무조건 제가 해야 무조건 됩니다. 데리고 온다. 네. 아내는 어떤 입장이에요? 제가 아는 와이프는 뭐 본인이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와이프가 데리고 간다고 해서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든다는 들고. 거죠. 예. 그 정신과 상담을 했었거든요, 어제.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일부의 영상만 보시고 제가 아기들이 있는 와중에 욕설을 한다거나 뭐 소리를 친다던가 이게 정서적인 학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욕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더 이상 엄마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정서적인 학대가 직접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욕하는 상황에 아이들이 노출됐을 뿐인데 그게 양육권을 뺏긴다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근데 진심이에요. 주 양육자고 애들이 저를 더 따르고 제가 케어하는 게 더 길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더 불리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요. 아이한테 누가 더 적합한지, 평소에 아이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양육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다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제가요, 변호사님 맨날 그런 게 아니고요. 맨날 아니에요. 맨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뭐 6개월에 몇 번 있을까 말까요? 라고 하셔도 그 몇 번이 있으면 불리해질 수 있는 정도예요. 내가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욕을 해야만 아동학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있는데 너한테 하는 욕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하면서 누군가랑 전화 통화하면서 진짜요? 욕을 하고 뭐라고 하고 아이한테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상은 사실 일부잖아요. 일부라는 걸 제가 감안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1년 중에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1년 중에 한 번이어도. 욕설하는. 그러면 남편이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욕만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면은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예요, 노솔님. 진짜 욕이 그렇게 심각해요? 저 사실 이거 진짜 몰랐어요.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쪽의 규칙상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 엄마가 욕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양육권자로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하면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양육권도 저희가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이혼 사연을 많이 보고 했는데요. 보셨잖아요. 태양의 경우도 많이 봤지만 봤죠. 저는 소소한 애교 수준이잖아요. 그중에 상위에 속할 정도로 좀 센 편이에요, 말이. 그러면은 저 육아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보다 더 하면 더한 엄마들이 더 저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어요? 다른 엄마들도 스트레스 받는 게 욕해요. 다른데 다 해요. 다 욕하지만 애들 있는 자리에서 하는 엄마들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많잖아요.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있죠. 네. 있어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책 배우자가 돼가지고 소송을 되는 당하는 거예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심각한 거구나. 진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양육권 이길 수 있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제가 주 양육자니까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편이 양날의 변호사님도 양육권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잘 표현을 해서 말하면 내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구나. 진짜 한 70% 80%까지도 좀 승산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잠깐 둘 다 놔, 둘 다 놔. 얘 봐, 하지 말라고 그냥.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저는 이혼하더라도 쌍둥이만은 꼭 지키고 싶어요. 양육권만큼은 절대 지키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거의 전담해서 케어를 하고 있고 아이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양육권을 이제 아내가 가지고 양육비를 아이 1인당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뭐 양육권 관련해서 저희도 먼저 말씀드리면 남편분도 그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고요. 양육권을 원합니다. 양육권을 원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고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엄마가 욕설을 자주 하고 지금 딱 나이대가 이제 말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여서 과연 양육을 혼자서 오롯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단 의심이 좀 있고요. 다신 가지 마. 이걸 네가 빼서 그래. 이걸 하지 마. 네가 너 심하렸지? 아씨. 제가 첫날 아이한테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되겠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그림에 나온 우리 예솔 씨 정도로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나라 엄마들 중에. 20%는 되지 않아요? 네? 20%요. 20%? 그 생각은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뭐 엄마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욕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좀 쓸쓸한 마음에 공허해서 한두 마디씩 혼잣말로 하는 엄마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그거랑은 제가 얘기한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 제가 뭐 그 정도도 영상을 뭐 저만 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봤는데 제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하겠습니까, 소장님. 그 악마의 편집은 약간 있으니까. 악마의 편집이란 얘기는 네. 예솔 씨가 안 한 거를 억지로 우리가 한 것처럼 뉘앙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악마의 편집이에요. 거기 모두가 같이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네?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혼잣말이었는데 혼잣말 하는데 다 들리게. 다 들려버렸나 봐요. 저도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 혼잣말. 이 얘기를 왜 지금 꺼냈냐면 내가 볼 때는 다른 게 없어요. 애들 듣는데 욕 안 하면 예솔 씨한테 뭐 아이 양육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소장님이 오늘 저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천천히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저에 대한 문제가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만 고치면 너무 다 완벽하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많이 고쳐보면은 저도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이제 폭력일 수 있거든요. 이제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 이렇게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양육비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할 수는 없었고요. 현재 지금 지급받고 있는 생활비가 200만 원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남편분 뭐 세전으로 하면 월 어느 정도 되시죠? 급여는 한 4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00 정도? 네네. 많아도 150 정도가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보면. 그리고 양육비 자체가 어느 정도 나가세요? 애들 위주로가 거의 200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 다 말씀드린 게 썼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일단은 200을 그렇게 허락받아서 쓰신 거네요, 보면. 네. 만약에 승우님이 아이들 키우게 된다라고 네. 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뭐 법적으로 그 정해진 만큼 최대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지 마요? 네. 아니 자기는 봤는데 왜 여기는 받지 마? 어느 정도 그 사람 인성이 딱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 진짜 최대치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 괘씸해서 안 주고 싶다고 했고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겠다? 이거는 정말 이기적이더라고요. 사랑했던 와이프한테 어떻게 그렇게 뜯어낼 수 있을까? 또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막 차가운 사람이 아닌데 네. 저러니까 저랑 상담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지.
본인의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없어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없어요. 이혼을 하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분은 남편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내분은 뭘 믿고 이혼을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신청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잘못됐습니다, 진짜. 법적으로는 명확해야죠. 뭐 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까지? 얼마까지요? 그래도 뭐 30만 원씩 주면. 저희가 뭐라고요? 한 사람에 30만 원씩 2명 60만 원. 일을 안 할 때. 일을 하면은 이제 소득에 맞춰가지고 네. 양육비는 이제 그렇게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두 분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은 양육자가 이제 예술님으로 정해지면 네. 그 예술님은 경제활동은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 마음이라도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일할 곳이 있잖아요. 난 모르죠. 저희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8년간 이직을 40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40번이요? 그거는 갈 곳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 갈 곳이 많기도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내가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스스로 내가 좀 고쳐야겠다. 많이 느끼고 반성하고 또 깨달은 게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육권을 가져왔을 때 양육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엄마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혹시 우려되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남편분도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저도 엄마처럼 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엄마처럼 이렇게 험한 말도 안 하고 잘 놀아주니까 현 상황이 제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이혼을 하려고 아주 작정했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양육권은 절대 안 뺏겨야지 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솔님이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 또는 승우님이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정하는 자리에서는 두 분이 정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지를 남겨두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나눌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남편 명의로 지금 집을 매수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바는 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뭐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은 각자 귀속하고 집에 관해서만 그냥 5대5로 분할하는 게 어떨까 이런 입장입니다. 네, 승우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게 개인 재산을 또 뭐 각자 명의로 돼 있는 건 또 따로 그냥 하자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게 사실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보면. 왜냐면 아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양육비로 그냥 200만 원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양육비로 200만 원을 다 썼냐? 이 부분이 사실은 챙겨봐야 되는 부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한 것은 남편 쪽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명의로 뭐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넣어서 7대3으로 나누는 게 맞죠. 네. 너무 이쪽 편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립이 아니라. 여기는 중립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저도 중립해요? 아니요. 네, 양심 챙기겠습니다. 뭔가 제가 잘 말씀 아는데 주세요. 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뭐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러면 두 분이 다른 자산은 어떤 거 있으세요? 제가 사실 그 남편 몰래 있는 돈이 6천, 7천 사이거든요. 네. 그건 남편이 몰라요. 그게 제 거잖아요, 제 명의.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령 정확하지 네. 않지만 내가 확인을 했더니 결혼 전에 한 3천 있었고 결혼 후에 3천이 모인 것 같아. 그러면 결혼 전 3천은 빼 그게 아니고 결혼 전에 있었던 돈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해서 늘려나갈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나한테 생활비를 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네. 제가 지금 엄마 명의로 5천을 빼돌리면은 상관없어요? 그 거래 내역은? 거래 내역도 다 나와요. 이미 늦은 거예요? 빼돌리기에는? 궁금해서. 뭔가 좀 퍼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게 의심이 됩니다.
근데 저도 7, 8년 동안 이직은 잦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게 있거든요. 결혼 전? 네네. 결혼 전부터. 전부터 기간은 모르겠지만 결혼 전부터 걸쳐서 그때 모아둔 돈이 있으신 거네.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확인한 적이 없어서 그거는 그냥 제가 깔끔하게 그것까지 파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걸쳐서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같이 기여한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제가 모아둔 것 200만 원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으니 이런 넣고 거는 그냥 예금까지 넣어요? 많으니까. 퍼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넣고 5대5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게요? 자, 예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6천에서 7천 사이예요. 6천에서 7천 사이예요. 6천 얼마. 열심히 모으셨네 그래도 되게. 경제관념이 또 투철해서. 이혼 얘기 꺼냈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고 이 생활비를 좀 줄여야 되나 이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빼돌렸지 이 생각도 들고 그 출처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하면 5대5 받아들이실 거예요? 우리 승호 씨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지분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더 지분이 많다고 하니까 저는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저 재산이 들어오면 6대 4는 돼야지. 왜냐면 경제활동을 기본적으로 다 하셨고 결혼 생활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전체 재산 기여가 5대 5다? 그럼 저희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예솔 씨는? 육아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거를 많이 줄였거든요. 제가 심지어 2명이에요. 근데 저는 동시라 다행인 거지 지금 4살이잖아요. 한 명이라고 가정하면 8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기적의 계산이에요. 돈으로 따지자면. 압축적으로 열심히 했다. 도우미를 남들 썼더라고 두 배로. 하면 남편 월급이 투잡 쓰리잡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비용들을 상당히 줄여서 줄였다. 거의 기여분은 내가 5 정도는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승호 씨도 육아에 대해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네, 주시죠. 우선 저도 일 갔다 오면은 바로 이제 육아에 전념하는 편이라 뭐 집안일뿐만 아니라 뭐 주말에도 그렇고 오로지 개인 시간 없이 이제 육아에만 좀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육아는 내가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감히 그걸 하셨다고 했는데 남편도 감히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우리 두 분의 결혼 생활 다 보진 않았지만 내가 거의 그냥 독박 육아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건 너무 좋다. 높이 그렇죠? 평가해요, 그거는. 네. 근데 돈은 5대 5다? 네, 어떠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 6-4. 6.5 이런 건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6.5로 하면 안 돼. 7.5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본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5.5 대 4.5 아니에요? 맞아요. 5.5. 그럼 그렇게 할게요. 5.5. 진짜 내가 똑똑하구나. 그 남들은 생각해 보지 못하는 소수점까지 어쩌면 이런 똑똑한 와이프를 놓치는데 어떠냐. 뭐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남편도 저를 저 정도까지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뭐 요걸로. 네, 남편 5.5에 우리 4.5로 받아들이는 걸로. 네. 그렇게도 괜찮겠어요. 네, 해드릴게요.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많이 양보를 했어요. 뭔가 그 분위기에 말려서 소수점 딱 거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양육자 부부는 조정이 안 됐으니까 법원에서 지정받도록 하시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재산 분할 받고 이혼하는 것이 나을 건지 조금 고쳐서 어떻게 다시 아이들과 열심히 잘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환자님, 그게 사실은 남편분이 원하는 거였고요. 이 가정을 잘 지켜서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부터 그걸 책임을 따지자고는 아니고 개선하는 방면으로만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SNS 중독. 하고 싶은데. SNS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내분이? 잠잘 때 빼고 계속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했나 봐요.
낮에 한 개 부족해서 밤에 또 SNS 하고 보통 한 2, 3시 막 이때 자면은 결국엔 또 늦잠 자고 이게 사실은 발단이나 원인이 돼가지고 다른 문제들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네. 애들 등원 넣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생활 패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와 관련된 중독 부분을 해결해 달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한 거는 아기들이 등원해가지고 아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SNS를 하겠다. 그 말인즉슨 애들과 같이 있을 때는 SNS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게시물까지 조금 정리를 하고 가면 어떨까요? 게시물이 사실은 시간은 물론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건 게시물 아예 좀 안 안 올릴 올려요? 의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한 개 정도. 스토리도 스토리는 5개 정도? 네. 게시물은 한 개. 그러면 스토리 5개, 네. 게시물 이하, 1개. 이하. 5개 네네. 이하, 게시물 하루 1개. 네. 솔직히 스토리 5개는 좀 오바잖아요. 요즘 스토리 5개만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러면 그렇게 네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노력할 테니 저희도 요청 사항이 있어요. 아, 그 관련해서 네. 있어요? 네, 뭐가? 그게 뭐냐면 SNS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글귀들 네. 그거를 DM으로 하루에도 몇십 개를 보내거든요. 읽어보라고. 일하고 있는 와중에 그거를 꼭 읽기. 내가 보내는 DM. 그 좋은 글귀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 그걸 읽기요. 그럼 몇 개 보낼 거예요? 그럼 양심상 양심상. 5개? 아니 5개면 한 달이면 150개예요. 저는 근데 하루에도 보는 게 진짜 한 500개가 넘어요, 저는. 그중에 추린 거니까 얼마 시간 절약이에요? 아니, 너무 좋은 건데? 어떡해요? 3개 할까요? 만약에 남편은 3개도 힘들다고 하면 몇 개까지 양보할 수 있어요? 하루 하나? 지가 보는 게 더 많을 텐데 내가 보낸 꼴랑 3개도 못 봐? 하고 좀 반박을 해볼게요. 그거는 좀 양보 못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마냥 또 막 많이 보내면 보기 어려우시니까 하루에 3개 정도만 저희가 보낼 테니 남편이 봐주시면 우리도 SNS 줄이겠다. 애들 있을 때는 네. 안 하겠다. 어떠세요? 어떠신지요? 네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저는 그냥 보고 그냥 무시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 갈 수 있어서 대화의 주제가 될 수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생활 패턴, 사이클 이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돌리자는 얘기예요. 엄마가 돌아가야 이게 되는데 나 일어나. 네? 여보세요? 네. 등원했어? 바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심도 깊게 얘기를 했었고 아내분도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찍 등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정말 아셨거든요. 네. 원래 11시 등원이니까 9시 반 이전엔 무조건 하려고요. 11시 등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11시 등원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9시입니다. 9시요. 9시. 9시가 룰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왜 걱정을 하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내가 이 시간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게 이게 입력이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룰을 지키는 의미. 네. 유치원에서 얘는 지각하는 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9시 반 정규 때는 네, 무조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따로 저희가 요청드릴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 또 있어요?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는 아내한테 이 2가지 말은 절대 하지 않기. 그중에 첫 번째, 관종. 이 얘기 듣는 게 너무 속상하대요. 관종.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럴 거면 너 혼자 육아해. 왜 아무도 안 돼? 짜증나게. 왜? 이게 관종이라고. 몰라. 관종이라는 거 기분 더러워. 그러니까 그게 관종이라고. 이 2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내가 정말로 대화를 엄청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내 스스로도 본인 대화법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고 저 같아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던 누가 있든 간에 계속 쉴 새 없이 그렇게 욕을 한다면 승호 씨가 아니라 그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욕을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대화를 계속 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 왜냐하면 내가 입을 열는 순간 또 욕을 먹을 테니까.
그거는 너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적으로 무조건 네,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부부 상담을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한번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어떠신지. 받아요. 5회, 10회에서 끝나지 말고. 오히려 훨씬 남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같이 해주신다면 그거는 훨씬 남편이 바라는 바예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두 분한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부부 상담도 같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두 분한테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진짜 대화가 안 통하고 남편의 잘못이 커서 이혼하고 싶다고 세게 말하면 좀 고쳐지겠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들을 보니까 제가 몰랐던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고 저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배운 게 너무 많고 왜 울지?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부 입장해 주세요. 재산 분할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거 돈 내가 당신한테 빌려준 거니까 이런 거 다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까지 그냥 재산 분할을 하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전체 재산을 통틀어서 7대 3으로 분할하기를 원합니다. 7이 남편, 3이 저희입니다. 일단은 어이가 없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재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재산이요. 지금 최근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정도? 6억 그럼 네. 한 6억 정도로 네. 생각을 해볼게요. 대출은요? 한 1억 좀 넘게 있을 것 같은데. 1억 넘게요? 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집에 대한 대출이 한 1억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1억이요? 사실 잘 몰라서 아는가 봐요. 3억이 넘게 남아요. 3억 네? 2천. 그러면 뭐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3억이라고 치고 지금 하고 남편에게 5천만 원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네, 별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 재산이 3억 5천이라고 하고 이네요. 3을 갖고 가겠다. 3을 갖고 가면은 뭐 1억인데 그래서 저희가 네. 저희 계산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3억 5천에 처음에 들어갔던 초기 자본, 즉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남편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3억 5천 중에 에 들어가고 차를 살 돈 들어가고 그 이후에 다시 더 들어가요. 약 거의 2억이 빠집니다. 원래 특유 재산으로서 들어온 재산이 들어가 있으니 3억 5천에서 2억이 빠지면 1억 5천이 남는다고 봐요, 저희는. 1억 5천에 좋아, 같이 기여를 했으니 6대 4. 우리가 6, 저쪽이 4. 그러면 한 6, 7천 됩니다. 아내에게 갈 돈이. 아까 말씀드린 8천. 저희 채무 있죠? 받을 거. 채무 6, 7천으로 깎아드릴게요. 그럼 깔끔하게 그냥 정확하게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짐만 싸가지고 싹 나가시면 짐을 뭐 싸고 이럴 필요도 깨끗하게 없고. 짐만 근데 싸서 계산이 가면 이상합니다. 캐리어 들어가지고 캐리어 저 싸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꼭 돕겠습니다. 도와드릴 거예요? 아니 그 집을 매수할 때 들어간 돈이 특유 재산이니까 다 빼고 남은 돈을 가지고 6대 4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내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어디서 근무를? 좀 병원에서 병원이랑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사? 네네. 네, 그래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도 파트타임 하면서 부수입이 있었고 아내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빈털터리로 나가야 된다. 이거는 아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남편 위주에 이거는 잘못되는 게 아닌가 집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 매수했죠? 집은 작년에 매수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차량 구입할 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차는 제가 타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팔아가지고 좀 못했어요. 아파트를 매수할 때도 제가 돈을 빌렸거든요. 저희 집에서. 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런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차량 매수할 때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량 매도해가지고 그 매도 대금을 보태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매 순간순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차량을 판 돈으로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탰다고. 그거는 보탠 게 아니고요. 와, 저 뚜벅이 시절에 내가 내 차 타고 잘 다녀놓고서 무슨 이게 왜 그러냐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신 갑자기 거예요? 랩을 하고 있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라고? 그때 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매도한 겁니다. 저기 죄송한데 매도한 금액 얼마예요? 그럼 몰라요. 몰라요. 100만 원. 웃기고 있네. 700 얼마였어 진짜. 그 와이프가 얘기하는 매도한 금액은요. 처음에 중고차를 살 때 하는 얘기고 지금 이해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건 몰라요. 제가 팔 때. 예, 팔 때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소박한 금액인데 예, 맞습니다. 그걸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선 이제 차량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걸로 하고 예. 그 7, 8년 동안 우리 남편도 돈을 벌었고 아내도 돈을 벌고 또 아이도 낳고 같이 키웠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세 보증금이 본인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렵다.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을 기여도해서 무조건 똑같이 뭐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 대략적인 금액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그 채무를 다 감안해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나가면 되는 것인지 1억 1억을 갖고 200만 간다?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저희가 저희는 근데 현금으로 정산 받기를 원해서요. 현금 1억을 받고 지분을 이전해 주고 그렇게 깔끔하게 나머지 정리를 다 정리하고. 빚은 그럼 다 네. 까고 네. 1억을 받겠다. 네. 왜냐면 남편이 지금 신용대출 받은 빚을 거 안 갚겠다는 얘기죠 지금? 안 갚은 건 아니죠. 여기. 아니 그러니까 까고 그러니까 까고 자기 그런 거다 목에서 해가지고 까고 다 이제 빚도 청산하고 다 하고 1억 받고 가져가겠다. 나간다. 네.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거의 반을 갖고 가는 그렇죠, 셈인데 반 그렇게 이상이죠. 되면 이상을 말이 갖고 안 간다는 되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채무를 네. 이제 탕감하고 네. 5천만 원 하겠습니다. 5천만 원? 빚 까고 5천. 빚 깎고 빚 까고 저것 봐라 이러면서 쟤 왜 저러지? 무슨 생각으로 저러지? 5천이면 요즘은 전세도 못 얻을 텐데 그래도 한때는 좋다고 결혼하고 먹을 것도 사주던 사람이 진짜 못됐다? 아닙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떠세요 아내분이? 원래 맨몸으로 나가겠다고 하셨던 내가 분이었는데 언제요? 두 분 사이에서 합의가 되면은 좋겠죠. 되죠. 어느 정도 금액이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저 9천? 괘씸죄는 추가 안 되나요? 아니 나도 살아야지. 근데 우리 저 너무 양심이 없어. 동나경 씨는 예, 양심이 없습니다. 일할 때는 악착 같은 면이 1도 없었는데 또 돈 받을 때는 돈에 돈 이거 저거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또 네, 돈이잖아요. 저희가 양육권도 주장할 예정이거든요. 네.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양육권. 네, 부양적인 측면 고려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재산 분할은 우선 요 정도로 남겨두고 양육권을 그 양육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지금 이렇게 엄마인 나경님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저도 양육권을 주장하고요. 왜냐면 와이프가 지금 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계속 돈을 쓰는데 나중에 추후에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제 그런 경제 또, 활동을. 예, 그런 또 상황이 발생이 되면 또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을지.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랑 사는 것과 아빠랑 사는 것 네. 거기에서 어떤 것이 더 아이들 입장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와이프가 양육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맞아요. 네. 처음에는 좀 납득을 못했는데 근데 어저께 또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고 엄마가 뭐 키우는 거에 동의를 했고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자라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은 서로 부부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네. 김현태 아나운서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와이프분에게 다 주고 나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네. 말씀을 하시는 게 맞긴 할 것 같아요. 재산 분할에서 좀 넘어간다고 일단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고
재산 분할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1억인가요, 그러면? 그럼 1억이면 그 이제 빚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네. 그걸 다 털고 그럼 사실은 남편분은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한 거죠. 배려 양보를 한 겁니다, 사실. 아이가 또 걸리는 문제이니까 뭐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생각하셔가지고 양보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이혼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뭐 사실은 뭐 이혼한다고 해서 그 최선의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와이프가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잘 살아볼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중요해요. 모든 용돈은 월 50만 원으로 정한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파트가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남편분 앞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재산 분할할 때에는 기여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함께 하면서 공동으로 일궈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 기여도를 주장해서 퍼센테이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아내분은 내 기여도 몇 퍼센트 될 것 같다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하셨을 이제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한 60, 70%는 제가 그래도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부부가 함께 공동체로 네.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반반의 어떤 기여가 되지 않냐. 반반은 있을 것 같다. 네. 처음엔 5대5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형성돼 있는 재산 자체는 결혼 형성된 초기 재산이에요? 자금 그거 1억으로 지금까지 다 불렸으니까 결혼 초기 자금 1억은 누구의 돈이었어요? 엄마 돈이에요. 엄마 어느 엄마요? 아, 저희 우리 엄마요. 남편분의 예. 엄마. 그래서 그러면 초기의 자금 1억은 남편분의 돈이긴 하네요. 예. 그다음에 지금 경제 활동은 사실 결혼하고부터 아닙니다. 와이프도 아니에요? 많이 했었어요. 아내분도 많이 예. 하셨구나. 예, 한 4년 정도 4년 근데 이때 그 소득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3대1 정도는 되지 싶었어요. 남편분이 3, 아내가 1?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비율적으로 봐도 남편분이 경제 활동을 계속 쭉 더 많이 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남편분의 돈 1억이 재산 형성을 시작할 때 초기 자금이 됐고. 네. 사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바는 6대 4까지는 우리가 6대 4까지는 주장할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자녀 둘을 다 케어했잖아요. 그리고 뭐 남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조를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한테 기여도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5대5를 받고 싶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50%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을 매수할 때 시댁에서 1억을 도와줬잖아요. 이 1억은 큰 돈이에요. 15년 당시에 1억.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지원이 없었다면 그 집을 못 샀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가 좀 더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0% 정도가 아마 적합한 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당연히 애들 낳고 내 몸 상하고 이거는 돈으로도 환산 못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게 돈으로 환산 못 하는데 정말 돈으로 환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이런 재산 분할에서는. 해서 40%인 거죠. 제가 지금 50%라고 말했던 것 중에서 10%가 지금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둘째를 낳으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피치 못할 맞아요. 사정으로 일을 하지 네.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애들을 케어하는데 소홀했던 부분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이게 절반도 아니고 더 높다 그분이 가지고 가는 게 그러면은 되게 이거는 여자로서는 좀 많이 좀 저도 여잔데 네, 제가 그 억울한데요? 마음을 이해 못 하겠어요. 네, 너무 억울해요. 제가 여잔데 당연히 그 마음을 이해해야죠.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어찌됐든 이제 어머님한테 시어머님한테 1억을 받아오긴 했지만 제 옆에서 지지를 많이 해주셨던 건 친정 어머니고 첫째 낳고 나서 100일 동안 집에서 같이 어머님이 같이 해주셨던 것도 있는데
손으로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1억을 지원해 준 건 시어머니고 순천에 살아요. 저희 엄마 순천에 살고 같이 아기 케어하고 같이 기여를 했는데 잘 부부 생활 잘 하라고 기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 1억을 그런 해줬으니까. 부분이 고려돼서 40%. 아 그래요? 네. 40%에서 되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이렇게 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 엄마 지원이 안 들어간 게 아닌데 약간 좀 마음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재산 분할 먼저 정리를 하고 양육권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 집이랑 또 차량이 총 3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번에 재산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모든 그 재산을 다 포함해서 6대 4의 비율로 여기에서 6은 아내 측입니다. 6대 4의 비율로 여기에서 6은 아내 측입니다. 50%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40% 정도가 아마 적합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돼서.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 그쵸? 네. 제가 40% 얘기해가지고. 아니요, 이제 네, 좀. 제가 이렇게 40%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소송을 가거나 혹은 조정을 가거나 40%를 주장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받을 거면 조정하는 게 의미가 없죠. 주장을 할 때에는 6대 4 주장을 해서 5대 5로 맞춰보는 건 어떨까. 저희가 기여도를 그렇게 산정한 이유가요. 아내분도 이제 뭐 술을 마신다거나 뭐 이런 거에서 잘못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정어머니께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 케어하고 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부분을 좀 높게 반영해서 전체에서 6대 4로 나누는 것이 어떤가 이런 입장입니다. 그 장모님 기여도랑 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어요. 우리의 기여도를 말하는데 왜 삼자인 이제 장모님을 물론 가족이지만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매우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본인 기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첨언하자면 아내분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맞벌이하면서 소득 활동을 계속 하셨군요. 네네네. 가게에 기여한 그런 실질적인 도움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자녀 출산과 양육에도 전적으로 애썼기 때문에 기여도는 제가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네네. 네. 그 먼저 하나 여쭤보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혹시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아내분께서. 남편이 사실 경제활동을 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아내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앞에 업무를 하셨어요. 경제적인 기여를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소득의 수준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보면. 뭐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가 육사라고 보이는데 근데 남편분이 양육을 아내분이 하신다라고 당연히 하실 것 같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가사 양육을 별로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6대 4가 아니라 직접 얘기하시죠. 몇 가지 재산 분할을 하겠다라고. 뭐 60대 40, 50대 50 약간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2대 8까지 누가 제가 2고요. 저희가 8이요? 네. 저희가 8이요? 네. 좀 놀랐어요. 많이. 재산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왜 2대 8? 재산이 꽤 있는데. 왜 2대 8입니까? 최초에는 그냥 5대 5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어제 성역 캠프 중에 선배님과의 대화에 인생 선배님 저희가 새로 추가한 코너죠. 네. 그분을 말 들으니까 자, 지금 이제 집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누가 양육을 해도 그 집의 반이 됩니다. 반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이제 어떤 전세를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1억 5천씩 가져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그러면 무조건 애는 1억 5천짜리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주 여유가 있지 않으면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더 안 나아지죠. 근데 딸 둘이
만약에 이혼해서 엄마가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처음에 최초에 세팅되는 환경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세요. 근데 그 좋은 생각이세요. 좋은 생각인데 그럼 양육비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재산 분할은 그래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 주장하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양육의 환경이라는 것은 양육비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8대 2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자녀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2대 8로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 주고는 싶은데 20%를 따로 뺀 거는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전셋집이라도 있어야지. 저는 언제든지 경제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양육비도 줘야 되는데. 예, 양육비 주면서도 충분히 생활할 정도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세나 씨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짠해요. 네? 짠해요. 짠하다. 짜다고? 난 짜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8을 나한테 양보하고 2만 갖고 출발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짠하다. 아주 초반부터 의외의 상황이. 예. 사실 제가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막 으쌰으쌰 말했거든요. 근데 2대 8. 네. 진실된 사람이구나. 내가 몰랐다. 나 팔 주고 너 어떻게 살래?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바보 같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했던 말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런 모습 보여줘서 고마웠어요. 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뭐 저렇게 또 배려를 하고. 아빠로서 되게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진한 감동도 저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2대 8 얘기해서 뭐 얼마 없어서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해라. 뭐 10대 0이든 그렇죠, 뭐 10대 0이든 별 차이가 이런 줄 없다.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재산이 꽤 있으세요. 많습니다. 굉장히 큰 아주 배려를. 저희가 이혼 숙녀 캠프를 그래도 지금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2대 8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가름마도 아니고 갑자기 여기서 2대 8이 맞습니다. 소장님 지금 가르마가 2대 8 정도.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름대로 아주 경우 있는 사람이네요. 네. 양육비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희가 이제 양육비를 저희가 주장을 하려면 남편분 소득을 소득을 알아야 알아야 돼요. 되는데 정확하지가 정확하지 않죠. 않아가지고요. 네네네. 혹시 남편의 새 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업을 해가지고 잘 몰라요. 아, 평균적인 금액도 모르세요? 네, 그냥 월급 개념으로 네. 달달이 생활비로만 툭툭 던져줘서 네. 근데 뭐 생활비 잘 갖다 주니까 저는 또 이제 생활비 얼마 드세요? 500? 그렇구나.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러면 주장은 잠깐 최고 구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왜냐면 모르니까. 네. 만약에 적게 주고 싶으면 밝히면 되거든요, 상대방이.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저희가 네.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1인당 130만 원 해서 260만 원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소득을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세전. 근데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연으로 치면 연으로 치면 이때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한 전 정도. 이때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한 전 정도. 네. 전이면은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그 아내분은 지금 남편 소득 처음 알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많이 버네요. 생각보다 많이 번다. 생각보다 많이 번다.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돈이라면 뭐 아빠도 그 정도는 충분히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금액이면 뭐 합리적인 금액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우리 세나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남편분 이야기 들으면서 아까 이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혼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사실 듣고 보니 좀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 편인데 지금까지는 정말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서 근데 이번 일로 이렇게 좀 요구사항을 조금 이렇게 좀 들어준다면 근데 그래도 결혼 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이분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신이 있고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신랑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 이쁘네. 오빠 마음이 느껴진다. 고마워. 불안해하지 마라. 별것 다 해도. 이제는 이제 이 사람이 진심이 조금 네. 보여요. 네. 이제 그러니까 받은 상처만 보여서 밖에서 고생하고 힘든 거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괜찮아. 앞으로 잘하자. 그래요. 지금 경호 씨도 눈물이. 네. 일단은 솔직히 이제 뭐 이게 이혼 숙녀 캠프가 예능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사실 반신반의하는 생각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저는 서장훈 소장님, 변호사님 한 포인트씩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제가 대처해야 되는 욕설 폭행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솔루션이랑 그거를 받고 제 아내한테 잘못했던 것들을 너무 사랑한데 이제 제가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해서 한테 많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나오기 잘한 것 같아요. 두 분은 모든 행복하실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다 갖춰져 있는 두 분이 쓰잘데기 없는 걸로 자꾸 정말 죽일 듯이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 거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이렇게 보시죠. 예, 한번 보시고 여기 서명하시고 둘 다 서명을 하시는데. 네. 그게 맞잖아, 우리. 이게 조정 사항이네요. 네. 설명해 주세요. 이름 그냥 이렇게. 네, 정자로.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